21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융합 4번 지문입니다. 사고 실험 지문인데, 이 지문은 일단 각 문단에서 첫 번째 줄을 전부 다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고 실험은 첫 문단부터 그 다음에 제가 읽는 것마다 각 다음 문단의 첫 문장들을 다 읽어볼게요. 자, 사고 실험은 가상의 각본을 설정한 다음 그것에서 어떤 주장을 끌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이 문단, 사고 실험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널리 쓰인다. 3문단, 사고 실험은 실제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일이 많기에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음 문단, 철학에서 잘 알려진 사고 실험으로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 있다. 다음 문단, 과학에서 유명한 사고 실험의 하나는 양자역학에 관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다. 그 다음 문단, 그렇다면 엄연히 입증되는 양자역학의 과학적 사실이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뻔히 드러나게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드러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순서대로 쓰지 않아요. 이 글 지문을 제출 지문을 출제하는 출제자는 한 글자씩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큰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큰 가지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 큰 가지들이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각 첫 문장들이고, 각 문단에 그걸 바탕으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고 실험은 가상의 각본을 설정한 다음 그것에서 어떤 주장을 끌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근데 우리는 사고 실험을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고 실험을 네모까지 쳐놨죠. 그러면 사고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문단, 사고 실험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널리 쓰인다. 철학이나 과학에서 사고 실험이 쓰이는 것, 아니면은 주장을 하는 뭐 과정,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사고 실험은 비판을 받는데요. 그 비판을 받는 근거라든지 누가 비판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사고 실험에서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철학이나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철학에서의 사고 시험,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의 사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맨 마지막 문단이 제가 슥 훑어본 바로는 지금 이야기한 이게 제가 본 전부거든요. 이야기한 바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식으로 사고 실험을 하고 철학에서도 하고 과학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 양자역학이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낯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뭐 그런, 뭐랄까요? 양자역학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뭐 제시하면서 끝나고는 있는데, 일단 정확히 다시 읽어봐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더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짚어준 흐름대로 읽으면은 읽으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좀 읽어볼게요. 1문단부터. 사고 실험은 가상의 각본을 설정한 다음 그것에서 어떤 주장을 끌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정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가정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사고 실험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주장이 끌어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 사고 실험을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고할 때도 어떤 상황을 상정해 놓고 가정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실험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거예요. 머릿속으로 가정하고 실제로 실험하는 거랑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랑. 아씨,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 과학에서는 그것을 변인을 통제함으로써 실천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사고 실험은 생각만으로 진행을 하는데 가상의 각본은 머릿속에서 세우는 가상의 각본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허용을 한대요. 가능성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 가능성의 의미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법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할 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법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보면은 현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니은이라는 녀석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범위인 거죠. 뭐예요? 자연 법칙과 부합을 하는 거고 디귿이라는 녀석은 자연 법칙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가능할 경우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녀석들을 크게 봐서 디귿이 니은과 기억을 포함을 하고 니은이 기억을 포함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아마 이 가능성이라는 것의 범위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연 법칙과 부합하는 것,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 이러한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일 큰 범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굳이 구분지어 놓은 것은 이런 포함 관계가 아니라 얘를 제외시킨 부분이 니은인 거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제외시킨 부분이 디귿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아닌 거예요. 기억을 제외한 부분이 니은인 거고 기억과 니은을 제외한 부분이 디귿인 거죠. 이 문단 사고 실험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널리 쓰인다. 당연히 그러면 어떤 주장이 나왔겠죠.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실험도 알고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사고 실험이래요. 나는 여태까지 실제로 실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속았었네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주겠죠, 당연히.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과 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했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끈으로 묶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본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서 가벼운 거를 끈으로 이렇게 잡아 끄는 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의 모순된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에 물체들의 중간 속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에 물체들보다 무거움으로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낙하 속도가 더 빠를 것이고 가벼운 물체는 더 느릴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을 만약에 이어놨다면, 끈으로 잇는다면 이 두 개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가벼운 물체는 느리게 떨어지고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지니까 이 둘의 상쇄가 작용이 일어나서 실제로는 조금 이 무거운 물질만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둘을 묶어놨기 때문에 총 질량은 더 무거워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갈릴레이는 아니야, 물체의 질량과 떨어지는 속도는 상관이 없을 거야. 왜냐면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고 실험은, 자 다음 문단, 실제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일이 많기에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가상의 상황이 실제로 성립할 수 없거나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면 합당한 근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하고 달라버리면 네가 상상한 게 무슨 쓸모가 있어 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은 꼭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에서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이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줘서 특정 이론을 드러내거나 모호했던 생각을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니까 꼭 현실에 부합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그것이 사고 실험의 의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다음, 철학에서 잘 알려진 사고 실험으로는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 있다. 우리는 읽어볼게요. 우리의 지식이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지식을?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실을? 우리의 지식이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지식이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아무튼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데카르트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이거 씨발 어렵잖아. 이거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은 회의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악마 실험이라는 녀석이 전지전능한 악마를 상정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전부 다 허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 돌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이 악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지식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은 충분히 의심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요즘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실제로 인간한테 잘못된 정보만 줄 수도 있어 이거죠. 속이는 정보만.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이 문장이 너무 빡쳐. 이거는 그냥 그 철학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논리학에서 이런 문장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논리학이 아니라 현대 철학의 이해라는 수업이었는데
처음에 무슨 뭐 교재 이런 거를 막 프린트물 이런 걸 주고 교재를 사오라 그러고 자기가 편집한 교재를 돈 받고 팔았는데 교수가 읽었는데 죄다 이런 문장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수강 철회했잖아. 철학 수업은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 과학에서의 유명한 사고 실험에 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 실험은 다들 알죠. 실제로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열었을 때만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죠. 이거는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읽어볼게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다. 고양이 한 마리가 쇠 상자 속에 갇혀 있으며 이 상자 안에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독가스와 방사성 원자들이 함께 들어있다. 유리병 위에는 망치가 놓여 있어서 원자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순간 유리병을 내리쳐 치명적인 독가스가 발생하여 고양이가 죽도록 만들었다. 실험을 시작할 때 1시간 안에 원자가 붕괴할 확률이 2분의 1이 되도록 조절한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붕괴를 한다면 유리병이 깨져가지고 고양이가 독가스로 죽는다는 거죠. 이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 고전 물리에 따르면 핵의 붕괴가 1시간 안에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되죠. 고양이는. 그러나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면 고양이의 생과 사의 두 상태는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파동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고 이러한 두 상태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그건가? 아무튼 하지만 쇠상자를 여는 순간 아직 미공개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던 두 가지의 사실, 죽었다 살았다가 동시에 존재하다가 하나로 결정되게 된다는 거죠.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의 목적은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죽었으며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아인슈타인 또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도박을 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것으로 장난질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말로 슈레딩거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슈레딩거의 의도와는 달리 고양이 사고 실험은 신기하게도 양자역학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실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후에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발전을 시켰겠죠.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적 중첩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중 슬릿 시험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과 어쩌면 비슷한 면이 있는 실험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왜냐하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양자역학을 직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실험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엄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씨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엄연히 입증되는 양자역학의 과학적 사실이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선 양자역학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2분의 1로 생각을 하겠죠. 이 죽고 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보어라는 사람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비록 고전역학의 관점에서는 반직관적이다. 우리는 고전역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식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양자역학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대충 그냥 그런 말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사고 실험 지문은 이렇게 다 읽어봤고요. 어려운 부분은 역시 마지막 부분이었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로 어려운 문제가 2개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뭐야? 이 문제가 나왔네. 이럴 거면 내가 지문 보면서 일부러 그릴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순서대로 나온 이게 답이 맞나요? 1번이? 나 아까 말하면서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융합 이거 4번이었냐? 2번에 1번 답이 맞네요. 어, 그리고 나서 뭐 A의 임의의 추론 그리고 A와 보기의 실험 이렇게 두 가지 마지막 두 문제가 아래쪽 부분에서 나왔네요. 직접 풀어보시고 어려우면은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없긴 한데 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좀 빡쳐요. 정당화 다시 읽어도 한 번에 싹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다음 나머지 문단들의 부분을 읽으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